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민낯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만나보시긴 했습니다만은 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네, 송 전 대표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결국 이제 프랑스에서 귀국을 했고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하지만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시면서 나는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대표를 하신 분이 해외에 나가서 이게 무슨 정치 탄압에 대한 것도 아니고 부패 사건인데 그 도망자처럼 다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피할 수도 없는 게 아니 그렇게 명백한 그 녹취록이 나와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그걸 또 어떻게 회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피하지 않거나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을 마치 무슨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가 조금 듣기가 좀 어색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또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7월 달이나 되면 올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사실은 국내에서 거센 여론의 어떤 비난이 일고 또 당내에서도 빨리 들어오라고 촉구해서 들어오시는 건데 그 귀국 자체를 무슨 뭐 영웅의 귀환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과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기 이제 처음에 귀국하실 때 사실 저도 지켜봤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도 옆에서. 주변이 소란스러웠죠. 소란스러워서. 개인적으로는 저기에 그 항의 시위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게 별로 썩 그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든지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건데 무슨 뭐 저게 범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단지 피의 사실 내지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불과한데 거기에 대해서 막 소리를 쳐서 그 상대방이 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지지 시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뭐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항의 시위는 할 수 있지만 지지 시위는 어떤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서로 찬반 격론이 있을 때 반대와 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 사건은 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송영길 대표가 그 얼마나 연루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취록이 공개돼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안에 들어가서 뭐 송영길은 뭐 죄가 없다, 뭐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조국 사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조국 사태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국금 무죄다, 정경심 사랑해요 하면서 그 서초동 경찰청 그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생소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는 그동안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장면인데 이게 시작된 게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양념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런 문화가 생겨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귀국 장면부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까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전직 당대표가 어떤 의혹 사건에 받으면서 당사자로 지목받으면서 저렇게 귀국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불편하시는 시선이랄지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좀 몇 가지는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프랑스 파리에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연구 교수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난번 밝혔듯이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나 프랑스나 주변 유럽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저분이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7월 4일까지 일정이 빡빡이 있었고 그거를 접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무슨 해외를 떠돌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왜곡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지자들이 저렇게 몰려가고 지지하시는 분이랄지 반대하시는 몰려가서 저렇게 공항에서 하는 거는 제가 봐도 뭐 불편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탓할 게 없어서 이것도 문재인 정부라고 합니까?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있을 때도 그 지지자분들이 헌재까지 가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까? 돌도 던지고 본인 몸을 희생하겠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전 정부 탓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송 전 대표께서 파리도 그렇고 공항에서도 그렇고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있다 이런 말씀했으니까 저는 책임이 나온다면은 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 현역 의원도 아니고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행위는 탈당이다. 바로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로부터는 좀 전에 들었습니다만 당장 오늘도 소환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혐의가 있다면 조사할 게 있다면 송 전 대표를 빨리 불러서 조사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본인께서 소환도 요구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한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은 검찰도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들은 녹취 내용 중에서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라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지 조금 됐어요.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고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겠다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글쎄요. 근데 사실 작년에 떠나실 때도 예. 그 댓글에 보면은 떠나실 때의 댓글들에 자 이정근의 이게 녹취록이 나올까봐 가는 거냐라는 댓글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에 대해서 이거 도피성 아니야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글쎄 저는 과연 그동안에 이정근 씨가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이 자기 최측근 핵심들 이 전부 다 그 수사 선상에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전혀 통화도 없었다? 상의도 안 했다? 정말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는. 입장을 바꿔놓고서 제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제 가장 최측근 핵심들이 돈봉투 사건으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녹취록이 나오긴 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겠어? 이거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기 이전의 보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완전히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뭐 돌아와서 나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송 대표가 나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냥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다. 확인해 보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태를 파악하겠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일단 우리 뭐 김종혁 의원도 이제 비대위원 지도부 하셨으니까 뭐 전당대 상황을 직접은 아니더라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전 국민이 보는 방송도 그렇고 기자회견에서 잘 모르는 상황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책임 규명을 하겠다. 해놓고 이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한 저 말이 글쎄요. 검찰이 입증을 하면 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검찰인데 수사 안 하겠습니까?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다 파악을 해서 아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의혹들에 모두 보고를 받았다 하면은 송 전 대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모두 탄핵되고 부인될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온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저렇게 검찰에 당당하게 빨리라도 소환해달라. 그리고 이런 정치적 부분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는 상황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은 저는 거기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다 보고받고 모른 채하고 지금 발뺌한다? 그것보다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정말로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연일 나오고 있는 녹취록에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기 때문에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다 재판을 통해서 밝혀내면 됩니다.
그러면 송 대표가 거짓말했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송 전 대표의 지금 뭐 조기 귀국과 함께 당당히 검찰 조사 받겠다고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역시 큰 그릇답게 딱 자기의 책임이다. 나는 탈당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귀국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테니까 내 주위 건들지 마라.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그건 예. 하나도 안 밝혀졌습니다.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당의 입장은 기획수사, 검찰의 정치 탄압 이랬지 않습니까? 당의 운명을 검찰 수사에 맡기고 거기에 이끌려 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 수사 지켜보자는 건 앞뒤가 안 자가당착 맞는다. 아닙니까? 예, 이게 여야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 내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이제 인물들이 뭐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뭐 그릇이 크다라던가 뭐 무력이 없다 이런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이제 비난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 두 분 얘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일단은 뭐 박지원 전 원장님, 국정원장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 의견 많이 내지 않습니까? 방송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 의견은 충분히 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상민 의원도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붙여주기 비명계로서 여러 가지 이제 당의 기조와 관계없는 좀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 의견은 민주정당에서 박 전 원장도 이제 복당하셨으니까 민주정당 내 구성원들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건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건데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이건 저기 민주당의 대변인이 아니고 저도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전 원장님의 이제 무슨 큰 그릇이랄지 이런 표현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저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불편하게 보시는 국민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상민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왜 그 자꾸 당 대표가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조기 귀국도 강하게 촉구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같은 당내에서 벌어지고 이렇게 수습하고 사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애써 외면하시고 아니 기획수사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정치 탄압을 무슨 당에서 썼습니까? 그 해당 의원들께서 이제 입장을 발표할 때 쓴 거고 당시 여러 가지 여당 내 대통령의 계속된 외교적 실책, 도청 의혹 파문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저자세, 국민에 대한 내부의 이딴 막말 최고위원들의 그러면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압수수색 들어오고 막 녹취 파일이 풀려나갔을 때 첫 반응이 당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수석 대변인이 이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엄중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고 뒤에서 계속 기자들이 묻고 하니까 얘기했습니다. 기획수사의 의혹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면 전환용.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의원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 의견은 말씀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이제 당내 상황도 아실 만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 의견으로 볼 때는 두 분 말씀도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변인님 당 내에서 자체 조사를 좀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예. 여러 번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전수조사 얘기도 하고 예, 예. 그러는데 예. 저는 말씀하십시오. 따로 뭐 알아보고 있다, 뭐 근데 다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알아볼 거면 아예 조사를 하자 뭐 이런 목소리거든요. 이제 전수조사를 하자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 같은 경우도 이제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를 네네. 하고 예.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뭐 제 생각에는 저희들 판단할 때는 발빠르게 당 대표가 이제 대국민 사과를 국민들께 드리면서 당시 메시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일단 송 전 대표께서 이제 오셨죠. 예. 조기 귀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는 이제 부합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 촉구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내 기구를 띄우겠다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여당과 국민의힘과 일부 이제 보수 매체랄지 이런 데서
무지 민주당을 공격했어요. 패널들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원들께서 두 분이 이제 압수수색 받은 의원들이 네. 이제 입장문 내면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인을 한 상태에서 당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수사권이 있는 거나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응분의 책임과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또 재발 방지책까지 근본적으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들을 뭐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하고 어떤 게 좀 더 빨리 조기에 이런 사태에 대해 수습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이건 계속적으로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체 조사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조사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안 하게 된다면 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민주당은 이걸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송영길 대표의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책임을 지겠다. 네. 그런데 모른다. 모르는데 뭘 책임을 집니까? 여기가 무슨 연좌제에 있는 국가입니까?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서 책임질 거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모른다면 아랫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불러라. 범죄 혐의가 없는데 뭘 부릅니까? 아랫사람들의 범죄 혐의가 확인돼야지 그 윗사람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큰 그릇답게 딱 자기 책임이다. 내 주의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야, 네가 책임지고 다 가. 딴 사람들 불지 말고 네가 다 덮어쓰고 가. 그래서 이 얘기가요. 다른 분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 역시 당대표입니다. 그런 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당대표 네가 큰 정치인이고 큰 그릇이고 그러니 네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가. 라는 식의 어떤 무언의 압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역시 옆에서 듣기에는 그런 의혹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요, 조사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검찰 수사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못한다. 아니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감사가 있고 그런 것들은 그 무슨 검찰처럼 수사권 압수수색을 가능해서 그걸 합니까? 더구나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검찰과 다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 해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10명이 나왔어. 그러면 정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했더니 한 10명쯤이 저는 뭐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조사해봤더니 30명이 받았어. 그러면 자기가 고백한 10명 외에 나머지 20명은 정치생명 끝내야 됩니다. 자기 당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다는데 뭘 사과를 합니까? 지금 돈봉투를 걸렸다고 녹취록에 나온 사람까지도 나는 해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사과를 하십니까? 사과란 것은 우리 당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드립니다. 라는 건데 저는 사과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당에서 관계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그건 정치적 수사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고 있는 것들이 송영길 대표의 귀국과 그 발언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당에서 그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수습은 뭐 현재까지는 이제 검찰에 좀 맡기는 것 같고 재발 방지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의원의 투표 비율을 낮추자라는 부분인데 대안으로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그 이제 혁신이랄까, 쇄신하는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저는 논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들이 일반 당원들, 우리 권리당원들이죠.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들의 투표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표의 등가성이 맞지 않게 대우받고 있다든지 행사하고 있다든지 이런 지적은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여야 마찬가지였고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뭐 전당대회 선출 룰이랄지 이런 대의원제를 둘러싼 논란이랄지 저는 결국은 어느 당이나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쇄신이랄지 혁신을 내놓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게 다 이어질 거라고 보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국민 사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논란이 민주당 자체에 불거진 거에 대해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뭐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을 사람들은. 근데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공격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말은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거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언제 저분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그 사과문 제대로 보시면 그런 표현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잘못되면은 문제될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거나 할 때도 좀 엄밀하게 따져가면서 왜냐하면 제1당의 당대표가 정확하게 해놓은 원문 전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사과를 드렸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니까요. 뭐 이게 이제 어찌됐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자기 당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악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저희들이 할 테니까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서 말도 바꾸고 하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관계인데 그 당대표가 상관없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당사자들이 자기들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무슨 사과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약간 그 대목에서 그렇게 오해일 이제 것 같아요. 정정을 하시면 하지만 아니 또 다릅니다. 일단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만드는 민주당이고 이렇게 뭐 당협위원장 김당협 위원장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돈 봉투가 오갔다 이 상황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완전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근데 지금 검찰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압수수색 되면서 예. 정말로 검찰발 기사가 쏟아졌어요. 녹취 파일뿐만 아니고 이제 뭐 검찰이 이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9명을 뭐 출금까지 했다. 혐의를 입증했다 했는데 저는 보도 낸 내용만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내용을 다 본 것도 아니고 우리 당 구성원들 모두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강내구 감사원장, 한국 감사협회 회장 예. 이분이 거의 뭐 아주 코어기 때문에 이건 영장을 치면 저들 모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장 떨어져서 구속될 거라고 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영장을 판사가 기각을 했어요. 혐의를 인정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검찰이 좀 제대로 조금 더 많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니 우리 당에서 지금 혐의가 입증이 돼야 모든 걸 어떤 의원들이 다 입증이 됐구나를 밝히고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돈봉투 의혹 자체가 나온 것만 해도 저희 국민들 보기에 아니 한나라당에서 2008년, 2012년에 불거졌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뒤로 한 10년간 이후에 이런 일이 불거졌는데 저는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사실. 그 점 하나 가지고도 우리 당대표도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를 했고 우리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죄송한 일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뭐 아직 민주당에서 어떠한 뭐 조치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수사 상황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돈봉투 의혹 자체가 지금 사안이 불거진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일이니까 사과를 드렸고 또 이분들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보도되는 내용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 검찰도 좀 속도를 내서 일단은 강내구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한 뒤로 지금 후속적인 보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검찰도 자신 있게 하면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뭐 두 분 의원들이 정말로 혐의가 짙으면 빨리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나오면은 바로 거기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하고 그 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혹 단계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받고 출금 조치가 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과의 진정성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아니 분명히 모든 국민이 다 들었고 그것이 돈봉투가 오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은 지금 무슨 뭐 앞뒤 맥락을 봐야 한다느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고 당에서는 그런 그 형사적이고 그 사법적인 그런 절차와 따로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고 지금 전 당대표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난 책임은 근데 내가 지겠다 라면서 들어와서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들은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대표가 전화를 하셨다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돈봉투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당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럼 그 사과도 가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뭐 지금 뭐 저희 당에서도 내부에서 공격도 벌어지고 뭐 윤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지금 적어도 지금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 의원들이 저렇게 계속 그 탈당이라든가 무슨 뭐 제명이라든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 활보를 하고 계시니까 뭐 그 활보가 아니고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순방 전에 이제 외신과의 한 인터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즉각 반발을 했고요. 여당은 이게 약간의 오역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 말의 주어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어는 이제 일본이다라고 이제 좀 정정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내용이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제 말을 들으면 섭섭하거나 뭐 화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대통령 외신 인터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정말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터뷰 내용 나올 때마다 불안하고 불쾌하고 너무 화도 납니다. 왜 자꾸 자국민들한테 자국 언론에 대한 설명 안 하면서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에서 정말 중국과 러시아가 뒤집어지는 말씀하시고 우리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교민 16만 명입니까? 기업체 160개, 7조 6천억에 따르는 우리 자산 그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대통령이 다 책임질 겁니까? 그 대통령 또 이런 말씀 지금 말씀하신 얘기 하셨어요. 저희가 대통령한테 일본에 면죄부까지 주라고 선출했습니까? 대통령 권한에 벗어나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그 국민의힘 바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역사 논쟁까지 일으켜가면서 저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일본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간 윤석열로서. 인간 한민수도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으로 그 나라 칭송하면은 제가 그 자리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욕먹어서 못 있죠.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런 분이 자꾸 역사 인식과 다른 얘기를 계속하시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2021년 9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손가락을 붙잡는 분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누구 얘기 같습니까? 제 얘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입니다. 후보 시절에 이용수 할머니의 손가락을 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 한 말씀 드리고 두 번째 바이든 날리면 시즌2입니까? 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합니까? 국민의힘 그 지도부 대변인단 창피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오역했다 주어가 없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그 인터뷰를 한 워싱턴 포스트의 도쿄 지국장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다 앞에는 똑같으니까요. 예.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그 기자 얘기가 아니고요. 대통령의 워딩이라고 이 기자가 다시 썼어요. 자기는 모든 걸 크로스 체크한다. 내가 다시 녹취 파일을 들었다. 녹음 파일을. 그리고 정확하게 쓴다. 이분이 한국말도 잘한답니다. 지금 트위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분 계좌를 도용하지 않았다면은 예. 맞을 겁니다. 예. 그러면 대응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창피하게 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때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근데 외신 기자 볼 때 한국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니라고 여당에서 반박하고 쉴드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기사까지 오역하고 주어가 빠졌다고. 차라리 그냥 대통령 소신이라고 하든 대통령 역사관이라고 인정하든 아니면 실언이라고 인정하든 사과를 하는 게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라는 많은 국민 생각일 겁니다. 왜 인정을 못합니까? 사과를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정말 말씀을 정말 진정성 있게 자중하시고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가 이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가 됩니까? 그게 논리적 구조가 말이 됩니까? 이 논리적 구조는 100년 전 일로 일본에게 계속 무릎을 꿇으라고 우리가 요구하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가 돼야지 그게 정상적인 문장이 되는 거고,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무슨 친일파의 궤도입니까? 괴수입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100년 전 일이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근데 계속 일본한테 무릎을 꿇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일본 애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무릎 꿇으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건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민수 대변인 얘기 중에서 인정을 할 부분은 아니 도대체 왜 대통령이 한 워딩이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가도록 도대체 외교안보실하고 홍보수석실이나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대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식으로 발언이 나가는 것들 자체가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는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예. 이런 식의 거듭된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런 걸로 인해서 본질적인 거 아닌 것들인데 대통령이 마치 무슨 친일파의 괴수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공격을 하고 반대파들은 공격을 하는 이런 공격을 받을 빌미를 도대체 왜 주는 겁니까? 정말 저는 좀 안타까워요. 예,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까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상황 짚어봤고 국민의힘 상황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켰죠. 최고위 회의에도 불참했었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의 모습을 드러냈고 몇몇 발언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예, 최고위 회의에 나오지 않을 이유는 없고 개인사 때문이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발언들은 소신대로 말을 한 거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한 말인가 싶은 또 추측이 나오는 그런 말들도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최고회의에 사실 선출직 4명 중에서 2명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중에서 지금 태영호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본인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네. 그 본인 생각에 무슨 김재원 의원은 본인이 한 달 동안 나오지 않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최고위원이 그 최고회의에 나오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와서 최고회의에서 제 발언은 이러이러한 의미였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오해가 있었고 제 진심은 이거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최고회의에 빠지겠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 태호 의원은 나와서 지난번에는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하루 한 번 안 나왔던 것이고 예.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뭐 백범 김구가 그 김일성에 대해서 이용당한 거 예, 예.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 내 생각이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역사학자들도 백범 김구가 김일성의 남북 정상 그 연석회의에 의해서 이용당한 거다. 김일성이 나쁜 사람이다. 근데 백범이 거기 갔다고 그래서 백범의 무슨 그 공과가 폄훼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지조와 절개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 연석회의에 김일성이 주재하는 회의에 가서 김일성 주장에 동조를 했던 것, 그러니까 김일성과 함께 앉아 있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용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예.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여론조사 3% 꼴찌로 시작했지만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이 말이 정광훈 목사와 김기현 대표 사이에서 있었던 뭐 전대 때 도와달라고 했다. 도와달라고 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 부분은 좀 저격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보면은 그 둘 다 겨냥했나? 아니면은 김기현 대표가 아니면 그 김재원 최고를 얘기한 건가? 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저런 발언이 최고위에서 서로 간에 이런 갈등 관계가 표출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고 민망한 일이죠. 근데 예.
뭐 본인이 발언하신 거를 제가 대변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누가 보든지 옆에 보면 서로 좀 갈등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네요. 출범한 지 2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의 매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 지도부 내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요. 어떻게 좀 지금 진행되고 앞으로 좀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왜 웃냐면요. 만약에 우리 민주당에서 예.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본인이 막말하고 본인이 아주 어이없는 실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자숙해라 하면은 최고위 회의에 한 달씩 빠져버리고 한 주씩 빠져버리고 하면 우리 민주당 어떻게 비판할까요?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그리고 사과도 안 해요. 사과가 아니고 또 엉뚱하게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역사 논쟁까지 하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결코 저분의 시각이나 이런 부분은 단 1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동안 보도 많이 났잖아요. 김기현 대표한테 경고 먹고 경고 받고 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안 나왔다고 했는데 예. 나와가지고 자기는 다른 일 개인 일 때문에 안 나온 거다. 김기현 대표랑 한마디로 묵사화를 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를 꺼내면서 네. 정광훈 목사하고 김기현 대표 인정했지 않습니까? 대선 때 저는 자기가 과반수로 1차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한 거는 그건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정치할 때 나 좀 도와줘 하는 거고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로 내밀하게 도와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부분은 김기현 대표가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발목이 잡힐 겁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도 그렇게 뭐 정광훈 목사에 따르면 꼴등을 하다가 뭐 광화문 연단에 서고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조직적으로 도왔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김기현 대표나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입지는 계속 좁아질 겁니다.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그냥 정치적 술수는 남한에 계신 이상한 협작군 이상을 지금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당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른 당 사정이지만 옛날에 김기현 대표 38 전당대회 뽑힐 때 바로 이제 직후에 나왔던 언론 분석들이 뭐 이준석 전 대표나 그쪽에서도 주장한 얘기들이 있었고 연말 가면은 비대위로 갈 것 같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조기에 붙고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최고위원들이 속출하는 거 보면은 조기에 비대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개인적인 관측이시고요. 아니 그렇죠. 제가 그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저도 알겠습니다. 개인적 관측하면 예. 민주당도 곧 비대위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럼 두 분의 관측으로 오늘 대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